초보자분들께서 표현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잘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림의 전체적인 표현 자체가 하나에서 열까지 쉬운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에 표현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거리상으로 멀리 있는 부분의 표현은 조금 약하게 진행해 주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더그린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스케치를 진행해 볼 거예요. 고양이 스케치를 그리면서 스케치의 기본적인 표현 원리와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에 스케치를 진행하실 때는 내가 그리려는 대상의 대략적인 크기와 사이즈를 먼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머리와 몸통이 들어갈 위치를 먼저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크게 머리와 몸통 그리고 다리로 구분이 될 수 있겠죠. 자세한 형태 표현을 처음부터 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략적인 크기와 비율의 형태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의 크기로 고양이를 그릴지 가장 커다란 구조의 형태부터 체크를 해나가는 거예요. 자, 발끝의 위치, 뒷발보다 앞발이 더 아래쪽에 위치해 있죠. 발이 들어갈 위치도 체크를 가볍게 해주시고요. 꼬리의 위치도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꼬리의 형태를 체크를 해주시면서 꼬리의 끝부분이 어느 정도 선상에 위치하는지를 찾아주셔야 돼요. 수직과 수평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각 대상의 형태의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좌표를 찾아 나간다는 생각으로 그림을 진행하시면 그림의 진행이 훨씬 쉽게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자, 머리와 몸통 기본적인 비율의 형태를 잡았습니다. 이제 약간 구체적인 형태의 표현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고양이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선 고양이의 얼굴의 중심축과 눈이 들어갈 위치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눈이 들어갈 좌우의 대칭을 함께 잡아가면서 형태를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사람의 얼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동물의 스케치를 해주실 때도 좌우의 대칭을 정확히 찾아가면서 형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 한쪽 눈을 그리기 시작했으면 한쪽을 끝장을 보고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위치를 잡았다면 반대쪽 눈의 위치도 바로바로 체크를 해주시면서 항상 좌우의 대칭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형태를 잡아나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얼굴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코가 들어갈 위치도 살짝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 눈과 코의 위치를 가장 먼저 표현을 했고요. 자, 머리의 중심 라인에 맞춰서 좌우 대칭으로 얼룩이 들어갈 위치도 살짝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귀의 형태도 좌우가 대칭으로 정확히 들어가야겠죠. 좌측과 우측으로 귀의 형태도 함께 스케치를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반대쪽의 귀의 형태도 대칭점을 찾아가면서 스케치를 해주세요. 자, 고양이의 얼굴이 어느 정도 구조가 나왔네요. 자, 이 얼굴에 맞춰서 나머지 부분도 보다 구체적으로 형태를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자, 고양이의 발의 관절의 꺾임 구조를 살짝 체크를 해주면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동세 표현이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일부러 조금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고양이의 이미지를 골라봤어요.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좌우 상하 대칭점들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주면서 스케치를 그려 나가셔야 돼요. 자, 고양이의 발 위치도 체크를 했고요. 반대쪽은 발을 앞쪽으로 살짝 뻗고 있는 형태네요. 발가락 사이를 이렇게 쫙 벌리고 있어요. 각각의 작은 덩어리의 표현들을 하나씩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이쪽은 발바닥이 크게 보이는 부분이니까요. 발바닥의 대략적인 위치와 틀을 가볍게 잡아주세요. 자, 엉덩이를 이렇게 위쪽으로 치켜 올리고 있는 자세죠. 자세가 굉장히 귀여운데요. 자, 그만큼 허리의 축의 꺾임은 더 역동적으로
기본 형태의 틀이 만들어지겠죠. 자, 앞쪽은 발을 구부린 상태로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뒤쪽은 엉덩이를 들고 있기 때문에 뒷발은 축이 큰 기울기에 꺾임 없이 편 상태로 형태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뒷발의 위치도 가볍게 체크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동세 표현을 만들어줬어요. 자, 내가 그리려는 종이의 한 가운데 그리려는 위치와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크기를 먼저 설정을 해주신 뒤에 머리와 몸통, 큰 것부터 작은 형태로 기본적인 비율을 잡았습니다. 자, 처음에는 크기 순으로 커다란 덩어리부터 기본 비율을 만들어줬다면 이제 중요도 순으로 가장 형태가 복잡하고 표현할 거리가 많은 부분을 먼저 그려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고양이의 얼굴부터 한번 구체적인 스케치 표현을 진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눈의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꼼꼼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아기 고양이이기 때문에 눈과 코의 이런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어릴 때는 눈과 코의 이런 간격의 비율들이 굉장히 좁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동안인 사람들의 특징도 코와 눈 사이가 굉장히 가깝게 거리가 짧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 보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런 형태적인 기본 특징들을 알고 있다면 이런 동물을 그릴 때에도 특성을 적용시켜 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가벼운 명암의 표현도 함께 진행을 해주시면 형태의 이미지를 보다 확실하게 전달시켜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케치를 진행하실 때 스케치 선만 가지고 형태를 담게 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가벼운 명암의 표현도 진행을 해주시는데 대신 정확하게 잡혀진 형태에만 명암의 표현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틀린 형태의 명암을 표현할 필요는 없겠죠. 수정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형태의 표현을 정확하게 만들고 정확하게 그려진 형태에만 명암의 표현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형태적으로 특징이 될 만한 이런 얼룩 무늬들은 처음부터 함께 표현을 해주시면 고양이의 이미지를 담게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우측의 귀를 어느 정도 표현을 했다면 좌측의 귀를 바로 이어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형태의 대칭점들을 바로바로 찾아주면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게 안정적인 스케치 표현의 기본입니다. 그림자의 명암 표현도 가볍게 잡아주면서 고양이의 얼굴에서 일단 1차적인 덩어리가 느껴질 수 있도록 스케치의 표현과 명암의 표현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의 스케치를 진행을 시켜줬다면 그 다음은 거리순으로 가까운 부분을 먼저 스케치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앞쪽에서 뒤쪽으로 스케치 선의 강도를 약하게 풀어주면서 스케치 선 자체의 농도 차이로 거리감을 만들어주는 표현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자, 이런 앞쪽에 가장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들의 스케치를 먼저 정확하고 과감하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명암의 표현, 그림자의 표현들도 함께 진행을 해주시면 스케치 표현에 맞춰서 바로 입체감의 표현이 함께 진행될 수 있겠죠. 고양이의 귀여운 발톱의 형태도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발톱 주변에 만들어지는 명암의 표현들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표현이 전달될 수 있겠죠. 자, 외곽 부분은 털의 질감의 표현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털의 결느낌들을 조금씩 살려주면서 외곽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털의 결 표현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발 쪽에서는 크게 만들어지는 이런 얼룩 무늬가 있죠. 이런 표현들로 형태의 특징을 전달시켜 주시고요. 크게 내려오는 빛의 방향을 설정을 해주신 뒤에 그 방향성에 맞춰서 어둠의 흐름을 함께 잡아가면서 형태의 표현을 진행해 주세요.
이미지를 보고 그대로 그려주시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덩어리의 표현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내가 빛의 방향을 설정해 준 뒤에 연출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보이는 형태나 구조의 특성들은 최대한 관찰을 해주시고요. 입체 표현에서는 빛의 흐름을 만들어서 입체 표현을 진행해 보세요. 자, 얼굴 아래쪽에 그림자의 표현을 전체적으로 크게 해층선을 이용해서 어둠의 흐름도 표현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형태와 어둠의 흐름을 함께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앞쪽으로 뻗어 있는 이 앞발은 조금 표현을 강하게 강조를 시켜 볼게요. 앞쪽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스케치의 표현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쪽 발바닥 쪽은 그림자가 강하게 생기는 부분이어서 색감이 많이 어둡죠. 해층선을 과감하게 잡아주면서 어둠의 흐름을 한번 정확히 만들어주는 거예요. 앞쪽과 뒤쪽으로 멀어지는, 앞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보다 강한 색감으로 스케치를 진행을 하고요. 뒤쪽으로 가면서 스케치의 표현을 보다 약하게 진행을 해줄 거예요. 자, 가장 포인트가 되는 머리의 형태와 앞발의 포인트를 먼저 강조를 시켰어요. 자, 이제 뒤쪽의 스케치는 앞쪽보다는 훨씬 약하게 스케치의 강약 조절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뒤쪽의 스케치를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스케치 표현만으로도 형태의 구조와 입체감을 보다 확실히 전달시켜주는 방법은 스케치의 강약 조절에 있습니다. 정확한 형태도 중요하지만 형태 못지않게 앞쪽에서 강조되는 포인트, 멀어지면서 색감이 조금씩 연하게 풀어지는 강약 조절이 추가가 된다면 입체감 있는 스케치의 표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그림의 표현 방식은 10개가 있다면 10개를 다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개 정도만 확실하게 표현력을 잘 그려주시고 나머지는 받쳐주는 정도의 표현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초보자분들께서 그림의 표현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잘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림의 전체적인 표현 자체가 하나에서 10까지 쉬운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에 표현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거리상으로 멀리 있는 부분의 표현은 조금 약하게 진행해 주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명암을 표현해 주실 땐 이런 털의 질감은 털의 결 방향을 어느 정도는 맞춰주면서 명암의 표현을 함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귀여운 고양이를 그리면서 스케치의 표현 과정과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스케치의 표현을 연습하시면 그림 그리는 과정 자체가 훨씬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스케치 표현 연습도 체계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